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12번째 이야기. 경건한 맹세와 약속. 마릴라는 한 주 뒤 금요일이 되어서야 앤이 머리에 화관을 두르고 주일학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린드 부인 댁에서 돌아오자마자 마릴라는 앤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앤, 린드 부인에게 듣자하니 지난주 일요일에 머리에 장미와 미나리아 제비를 잔뜩 두르고 괴상한 꼴로 갔다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니? 참 보기 좋았겠구나. 앤이 입을 열었다. 저도 분홍색과 노란색이 저한테 안 어울린다는 건 알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넌 머리에 꽃을 둘렀어. 색이 어울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말도 안 돼. 넌 정말 엉뚱하구나. 옷에는 꽃을 달면서 모자에는 왜 달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교회에 나온 다른 여자애들은 죄다 옷에 꽃을 달았던데요. 뭐가 달라요? 마릴라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로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앤, 그렇게 말을 받아치지 마. 그렇게 행동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나를 걸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린드 부인은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시더구나. 너한테 다가가 당장 꽃을 떼버리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더래. 사람들이 그렇게 숙덕였단다. 보나마나 내가 널 그 꼴로 내보냈다고 생각들 하겠지. 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 죄송해요.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장미와 미나리아 제비는 정말 향기롭고 예뻤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 모자를 보고 예쁘다고 할 줄 알았어요. 다른 여자애들은 옷에 가짜 꽃을 달잖아요. 제가 마릴라 아주머니께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요. 저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면 저는 너무 끔찍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폐병에 걸릴지도 모르죠. 지금도 비쩍 말랐잖아요.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께 폐가 되느니 차라리 병에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릴라가 우는 앤에게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 난 널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그건 확실해. 내가 바라는 건 너가 엉뚱한 짓 좀 그만하고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거란다. 자, 이제 눈물 좀 그치렴. 내게 알려줄 소식이 있으니까. 다이애나 베리가 오늘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구나. 나는 베리 댁에 가서 스커트 패턴을 빌릴 생각인데 같이 가겠니? 겸사겸사 너도 다이애나와 인사도 나누고. 애는 손을 꽉 움켜쥐고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다. 눈물은 아직 그렁그렁 맺힌 상태였다. 그 바람에 바느질을 하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저 겁나요. 이제 눈앞에 닥치니까 막 무서워요. 그 애가 저를 싫어하면 어쩌죠? 그럼 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이고 실망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유난 좀 그만 떨래? 그리고 그렇게 거창한 단어도 그만 쓰면 좋겠구나. 어린애가 그러니까 우습지 않니? 다이애나는 분명 널 좋아할 거다. 너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그의 어머니야. 베리 부인이 널 싫어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너가 린드 부인에게 성질 부린 것과 모자에 희한한 꽃을 두른 건 제발 모르셔야 할 텐데.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 집에 가면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굴도록 해라.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어머나 세상에, 너 지금 떨고 있니? 애는 정말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마릴라 아주머니도 저처럼 영혼의 단짝을 만나러 가는 길이면 이렇게 떨리실 거예요. 게다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싫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애는 급히 모자를 가지러 가면서 말했다. 마릴라와 애는 개울가를 지나 전나무 숲이 있는 언덕을 가로질러 비탈 가수원 집으로 갔다. 마릴라가 문을 두드리자 베리 부인이 부엌문을 열고 나왔다. 키가 크고 검은 눈동자와 검은 머리에 인매가 단호해 보였다. 아이들에게도 엄하기로 소문난 여인이기도 했다. 베리 부인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마릴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들어오세요. 이 아이가 데려왔다는 그 아이군요. 네, 앤셜리예요. 마릴라가 소개하자 애는 매우 떨렸지만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굳은 의지를 갖고 덧붙였다. 제 이름의 첫자 끝은 이로 끝난답니다. 베리 부인은 못 들은 것인지 이해를 못한 것인지 그저 악수를 하고는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안녕?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몸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리 아주머니. 애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귓속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소리로 옆에 선 마릴라에게 중얼거렸다. 저 괜찮았죠, 마릴라 아주머니? 소파에 앉아있던 다이애나는 인기척이 나자 읽던 책을 내려놓았다.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였다. 엄마의 검은 눈동자와 검은 머리카락, 발그레한 볼을 지녔고 아빠의 밝은 표정이 묻어났다. 베리 부인이 입을 열었다. 내 딸 다이애나란다. 앤을 데리고 정원에 나가서 꽃들을 좀 보여주렴. 책만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지 않겠니? 아이들이 나가자 베리 부인은 마릴라를 향해 말했다. 저 애는 온종일 책만 읽거든요. 애 아빠가 다이애나 편을 드니 말릴 수가 없어요. 저렇게 책에 빠져 살아요. 친구가 될 만한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저도 좋네요. 좀 더 외향적으로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정원 밖은 서쪽 전나무 너머로 황혼이 지고 있었다. 앤과 다이애나는 아름답게 핀 참나리 꽃을 사이에 두고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베리신의 정원은 꽃으로 드리워진 들판 같았다. 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이곳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크고 오래된 버드나무와 전나무가 정원을 에워쌌고 그 아래로 그늘을 좋아하는 꽃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정원을 나누어 놓은 듯한 직각 모양의 오솔길은 조개 껍질로 가장자리를 둘러 마치 촉촉한 붉은 리본으로 정원을 나누어 놓은 듯했다. 가는 곳곳마다 꽃들이 오손도손 피어 있었다. 장밋빛 금낭어와 화려한 작약, 향기로운 흰 수선화, 짙은 향을 내는 가시투성이의 스코틀랜드 장미, 분홍과 파랑과 흰색의 메발톱꽃, 옅은 자줏빛
비누풀꽃, 서던우드와 리본 그레스와 민트 덤불, 아담과 이브로 불리는 보랏빛 난초와 나팔수선화, 흰 깃털을 뿌려놓은 듯한 섬세하고 향기로운 하얀 스위트 클로버, 단정하고 하얀 사양꽃을 향해 불타는 창을 겨누고 있는 수레 동작꽃이 이글대고 있었다. 햇살은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머뭇거렸고 벌들은 윙윙거렸으며 바람조차 이곳이 좋은지 하늘대고 있었다. 앤이 손을 들어 모으더니 이윽고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다이애나,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드니? 내 말은 영혼의 단짝으로서 말이야. 다이애나가 웃음보를 터뜨렸다. 다이애나는 말하기 전에 늘 소리내어 웃곤 했다. 다이애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 것 같은걸? 너가 초록지붕 집에 와서 너무 기뻐. 같이 놀 친구가 생겨서 정말 신나. 우리 집 근처에는 또래 친구가 없거든. 동생들은 어리고. 그럼 평생 내 단짝이 되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 앤이 심각하게 물었다. 그러자 다이애나는 화들짝 놀라며 앤을 나무랐다. 저주? 그건 아주 나쁜 거야. 아니야, 그런 의미 말고.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난 한 가지만 들어봤는 걸. 다이애나가 미심쩍다는 듯 말했다. 하나 더 있어. 그건 하나도 나쁜 게 아니야. 그냥 경건하게 약속하는 걸 말하는 거야. 마음이 놓인 다이애나가 동의했다. 그럼 좋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앤이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손을 이렇게 맞잡아야 해. 원래는 흐르는 물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이 오솔길이 흐르는 물이라고 상상하도록 하자. 내가 먼저 서약을 할게. 나는 해와 달이 닿을 때까지 나의 친구 다이애나 베리에게 충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자, 이젠 네 차례야. 너의 이름을 넣어서 맹세하면 돼. 다이애나가 한바탕 웃더니 따라서 맹세를 했다. 그러고는 또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렸다. 넌 정말 별난 아이구나, 앤. 너가 남다르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어. 하지만 너가 정말 좋아질 것 같은걸? 마릴라와 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다이애나는 통나무 다리까지 따라 나섰다. 두 소녀는 서로 팔짱을 낀 채였다. 다음 날 오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수차례 하고서야 겨우 개울가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초록 지붕집에 들어서자 마릴라가 물었다. 그래, 다이애나와는 영혼의 단짝이든? 앤은 너무 들뜬 나머지 놀려대는 마릴라의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물론이죠. 제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아마 제일 행복한 아이일 거예요. 오늘 밤에는 정말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은 다이애나와 윌리엄 벨신의 자작나무 숲에 비밀의 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장작 더미에 있는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 다이애나는 6월에 태어났대요. 전 3월생이잖아요.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다이애나가 책도 빌려준대요. 그의 말로는 정말 엄청 멋지고 소름 돋고 재미있는 내용이라나요?
숲 뒤편에 야생 나리꽃이 있는데 그곳도 보여준다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눈이 참 맑은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맑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참, 저에게 노래하는 법도 알려준다고 했어요. 제목이 개암나무 골짜기의 넬리래요. 제 방에 걸어둘 그림도 준다고 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림으로요. 연한 파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이 있는 그림인데요. 재봉틀 상점 점원이 선물로 준 거래요. 저도 다이애나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저는 다이애나보다 1인치 정도 더 키가 커요. 하지만 다이애나가 저보다 더 살집이 많죠. 그 애는 살을 빼야 우아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건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같았어요. 이 다음에 조개 주우러 바닷가에도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통나무 다리 아래에 있는 샘물은 두루아스 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말 완벽한 이름이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이름을 가진 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두루아스는 나무의 요정일 것 같아요. 마릴라가 얼른 말을 끊었다. 일평생 다이애나 얘기만 해도 다 못하겠구나. 너가 계획을 짤 때 한 가지만 명심했으면 좋겠구나, 얜. 온종일 노는 건 안 돼. 너는 할 일이 있고 그게 우선이야. 앤의 행복은 충만했는데 매슈가 오자 그 잔이 넘쳐 흘렀다. 매슈는 카모디의 상점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릴라의 눈치를 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더니 앤에게 건넸다. 초콜릿 캔디를 좋아한다길래 조금 사왔다. 마릴라가 콧방귀를 뀌었다. 나 원참 치아만 상하고 배만 아플 것을 뭐하러 사왔대요. 그렇게 울상 지을 건 없다. 매슈 오라버니가 이왕 사오신 거니 먹어도 돼. 박하사탕이나 사오지 그랬어요. 그건 몸에 좋기라도 하지. 한꺼번에 다 먹고 탈나는 일은 없도록 해라. 앤이 활기차게 답했다. 네, 물론이죠. 명심할게요. 그런데 마릴라 아주머니, 이거 절반은 다이애나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나눠 먹으면 2배로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뭘 준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저 애는 말이죠. 인색하진 않아요. 제가 또 구두쇠 같은 애들은 질색하잖아요. 이제 고작 3주 지났는데 여기 한참 같이 살아온 아이 같아요. 이제 앤이 없는 집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라는 표정은 짓지 말아요. 오라버니. 여자가 그러는 것도 꼴불견인데 남자가 그런 표정 지으면 얼마나 별로인지 알기나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앤을 데리고 있기로 한 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고 저를 골려먹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매슈 오라버니.